KBS 바둑왕전 8강전입니다. 박정환 9단 대 안성준 6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두 대국자, 박정환 9단은 설명이 필요 없는 기사고요. 안성준 6단은 올해 참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국 랭킹 탑 10 안에도 들었고요. 네. 세계대회 4강까지도 진격을 했습니다. 신예 기사 중에서는 가장 강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맞붙는다면 적극적인 쪽은 안성준 6단일 것 같은데요. 네, 박정환 9단은 카멜레온 같은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잘하는 기풍이고요. 안성준 6단은 굉장히 공격형으로 중반 전투력이 뛰어납니다. 네, 자, 어떤 선수가 준결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8강전 대국입니다. 안성준 6단, 2014년 농심배 한국 대표로 활약을 했고요. 올해는 특히나 몽백합배 4강에 올랐습니다. 네. 박정환 9단, KBS 바둑왕전과 인연이 깊은 기사인데요. 전기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정환 9단, 시간이 긴 바둑이나 속기대국이나 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네, 굉장히 탄탄한 기풍이고요. 속기기전에서의 성적도 뛰어납니다만 KBS 네. 바둑왕전에서의 성적은 더욱더 뛰어납니다. 안성준 6단은 올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한 신예 기사이고 네. 비록 세계대회 4강에서 같은 한국 기사죠. 이세돌 9단에게 패하긴 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랭킹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안성준 6단 갈수록 랭킹이 올라가고 있고 네. 특히 지난해까지의 성장세도 대단했지만 올해 수직 상승하고 있는 선수예요. 예전에 타이틀 홀더가 됐을 때만 해도 뭔가 일시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안성준 6단이 만약 과거에 국내 타이틀 우승을 했다면 그 당시에는 국내 타이틀 선수권 보유자가 전부 세계대회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사실 운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국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계대회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하질 못했어요. 사실 거기에서 약간 성장세가 둔화될 만한데 그 이후에 또 끝없는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인데요. 지금 네. 이 포석이 아주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흑이 하변 쪽에 어깨 짚고 한 칸을 띄었잖아요. 네. 저 수법이 원래부터 있던 수법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화재배 세계대회 4강에서 중국의 커제 9단이 한국의 이세돌 9단을 상대로 해서 처음 선보였던 수법입니다. 네. 최근 커제 9단의 대국 모든 선수들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이 연구도 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포석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저 어깨 짚는 수가 일반적인 수는 절대 아닌데요. 중국의 1인자가 두니까 그런지 한국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 모양을 좀 굳혀주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귀 쪽에 3-3 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해졌죠. 그런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중앙 쪽을 중시하고 이제 발전성에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포석입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새로운 수는 자주 등장을 하지만 누가 두느냐에 따라서 유행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아무튼 세계 바둑계에서 현재 가장 핫한 선수가 분명 이 중국의 커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하변에서의 저 수법은 최근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이 지어진 모양인가요? 흑이 괜찮다고 좀 판가름이 됐나요? 글쎄요,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 선택을 한 것은 박정환 선수의 기풍과도 이 포석이 잘 들어맞는다고 봤을 테고요. 아무리 커제 구단이 두었다고 해도 네. 이 박정환 구단쯤 되면 무작정 따라두진 않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몇 수 진행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중앙의 돌들이 좀 떠 있어요.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국면이 심상치 않은데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바둑 같은 공중전은 사실 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그 전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어깨 짚고 한 칸 뛰는 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커제 구단이 사용하면서부터 유행을 네. 한 수법이고요. 당시에는 이 위아래가 바뀌었었죠. 이쪽이 이 위쪽과 같은 형태이고 네. 아래쪽이 이제 다른 식의 형태였는데 네. 실전은 이곳만 다를 뿐이지 이곳에서의 수법은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이세돌 구단은 여기를 끼워서 네. 잇고 중앙 나를자를 하니까 이렇게 하변을 벌리는 진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커제 구단이 이제 아래쪽에 모양을 키우는 식의 바둑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 한국 기사들의 연구에서 이 끼어 이은 수 자체가 약간은 뭐랄까요? 원래 백이 탄탄한데 거기다 대고 다시 한번 좀 두터운 수를 두었기 때문에 조금 중복일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서 안성준 6단도 지금 이쪽 끼어 있는 수를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하변을 향하면서 네. 백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흑이 차지를 했고요. 결국은 서로 큰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런 포석입니다. 네.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단 유행이죠. 네, 이 수도 아주 재밌죠. 사실 이 한 점 쪽을 뭐 탈출한다거나 네. 혹은 상변의 큰 자리를 벌린다거나 뭐 여러 군데 눈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만 이 수는 좋고 나쁨은 불분명한데 네. 좀 더 호방한 느낌을 주는 안성준 6단 다운 착점입니다. 왠지 프로들은 이런 수는 잘 안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네. 뭐 그래도 이 수 한눈에는 판단이 잘 안 되긴 해도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서로 모양을 키우는 바둑이 되었을 때는 네. 자신의 모양을 어느 정도 넓히면서 상대의 모양을 깨 들어가는 그런 의미의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사이를 가르고 들어가는데요. 이 자리는 한 번 더 백이 이곳을 두면 그때는 정말 모양이 좀 구체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서로 상대의 모양을 깨 들어가는 그런 포석이 되었고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이 좌변 쪽으로 흑이 깨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또 모양을 갈라갔고요. 지금 이곳을 둔 백이나 혹은 여기와 여기를 두는 이 흑의 수법은 네. 아무리 초일류 기사라고 할지라도 수일기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이건 뭐 직관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라서 네, 결국은 뭐 여기까지는 서로 무난하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부터의 네. 이제 돌과 돌이 맞부딪혔을 때 그때의 수일기 싸움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네. 이 장면에서부터 이제 앞으로의 진행을 예상을 해본다면 백이 노리는 부분은요. 여기를 어깨 짚어서 하변을 눌러가는 것 그리고 다음에 이쪽을 살려 나올 때 이 중앙과에 호응하는 이런 모양 이런 것 등이 백의 장점이고요. 반대로 박정환 구단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이런 곳을 붙여서 이제 좌악의 백을 괴롭히는 부분 네. 그리고 지금 좌변 쪽으로 그리고 중앙으로 깨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뭐 이쪽으로 이제 깨 들어갔을 때 모양도 지우면서 오히려 이 백 두 점에 대한 역공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흑이 노리고 있는 점입니다. 네. 앞으로의 진행이 참 중요한 지금 미지수 영역이 많은 한판입니다. 네. 좀 이른 타이밍에 공중전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봐도 기대가 되네요. 20초. 하나, 둘, 역시 하변 셋, 같네요. 넷, 다섯. 재밌는 것은 하변을 갔을 때 받지 않고 여덟, 바로 좌하기를 건드립니다. 서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부분이 이렇게 빨리 터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흑에게는 좌학인가요? 네, 지금 좌악이의 백도를 괴롭히면서 흑의 형태를 정돈하고 있고요. 하변에 백이 어깨를 짚었는데도 손을 빼서 좌악이를 두는 것은 좌악이 쪽의 흑돌이 정리만 된다면 전체적으로 흑의 형태가 두터워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변을 밀어가서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네. 두 칸 사이를 오히려 끊고자 노릴 수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응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바둑은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변 쪽을 안성준 6단이 건드리면서 그쪽에서부터 뭔가 전단을 구하고자 했을 때 박정환 9단이 좌하기를 건드린 것도 그런 생각이죠. 실제로는 안성준 6단이 가장 감명하게 받았습니다. 약간 당한 느낌 있지 않나요? 부분적으로는 당했죠. 네. 20초. 하나,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101점을 잡으면서 흑 전체 형태가 두터워졌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상 서로 기세 바꿔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성준 6단은 하변 쪽에 흑의 모양을 초토화시키면서 게다가 백의 집이 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고요. 박정환 9단은 좌하기 쪽에서 집으로 이득을 보고 그 두터움을 네. 바탕으로 좌변 쪽에서의 반격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4번 남았습니다. 서로 원하는 걸 얻은 셈인데요. 네. 이 형태가 일단락이 된 건 아니죠. 앞으로 서로 네. 뒷맛이 나쁜 자리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흑이 손을 빼고 좌변 쪽 혹은 상변 쪽에 침입을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하변 쪽을 또 한번 정돈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흑이라면 일단 좌변 쪽을 네. 향할 것 같아요. 계속 이 형태에서 좀 번져 나가겠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변을 선택합니다. 박정환 9단은 바로 네. 정리를 서두르네요. 제가 하변보다 이제 좌변을 두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은 하변은 지금 저런 식으로 움직이면 백도 우측으로 젖히면서 다시 한번 하변에서 이 형태가 좀 어지럽게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백이 하변을 두 번 연타한 상태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아무래도 백이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수일기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홉. 어떻게 보면 박정환 9단이 좀 더 확실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변은 이런 식으로 정돈을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좌변은 네. 사실 침입하면 이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박정환 9단은 좀 더 여덟, 확실한 길을 선택을 했고 좌변은 백이 먼저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큰 집은 나지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좀 더 알기 쉬운 쪽을 먼저 간 거네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작전이 우하까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하변 쪽을 통해서 흑의 형태가 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우하기 쪽의 백이 그 흑의 세 칸 사이를 침입을 하거나 혹은 귀 쪽의 맛을 노릴 때에도 흑으로서는 간접 방어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두어지고 보니까 하변을 선택한 박정환 9단의 작전이 네. 그럴듯합니다. 오히려 안성준 6단의 그 전에 이 선택이 좀 아쉽네요. 하변 쪽에 연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4선으로 밀어갔지 않습니까? 그 수는 그래도 3선으로 꾹 눌러서 틀어 막는 것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그렇게 처리를 했다면 흑에게도 이런 선택권은 없었는데요. 네.
흑이 하변을 먼저 정리해 두니까 백은 상변으로 갔는데요. 흑이 지금도 좌변 노릴 수 있을까요? 좌변을 노릴 수도 있고 이제는 상변의 폭이 좀 깊어졌기 때문에 상변 쪽을 침입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뭐 그 중간에 해당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삭감인가요? 일단 백이 어차피 상변 쪽으로 3선으로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만약 백이 3선으로 받아준다면 그 교환 자체가 백의 형태를 억제했기 때문에 그때는 좌변으로 들어가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6, 7, 8, 9. 안성준 6단도 일단 받아두네요. 네, 일단은 받아두었네요. 왠지 기풍상 참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무리일까요? 그런데 이제 반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직선 공격은 잘 통하지 않는데 주변의 배석을 보시면요. 흑이 넓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도 저 흑 한 점을 공격해서 다른 곳과 연관지어서 엮어갈 여지가 좀 적다는 거고 이제 안성준 6단의 기풍은 공격적이지만 방금 전에 참아둔 것은 그래서 일리가 있는 작전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좌변 쪽에 침입을 해서 어떤 수를 내려가기 전에 일단 중앙 쪽으로 좀 두터움을 형성하고 침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5, 6, 과연 안성준 6단이 언제까지 받아줄지 9. 지금 끼운 수는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상대를 좀 껄끄럽게 만드는 부분적인 반발이죠. 가만히 상변의 화점 자리에 늘어주는 것보다는 저런 식으로 두어서 네. 흑의 열붐을 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이렇게 하니까 흑도 양쪽에 끊어지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그 양쪽 모두 바로 지킬 것 같진 않아요. 네. 자, 어느 정도 벽을 만들어 두고 역시 좌변으로 가는데요. 네, 지금 저런 식으로 침입을 했을 때 백이 두 점을 중앙 쪽으로 살려 나온다면 그 전에 만들어둔 흑의 벽이 둘, 말을 셋, 하고 있습니다. 넷, 5, 6, 7, 8, 9. 흑이 어느 정도 괴롭힐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서로 어려운 예측이 좀 불가능한 형태인데 흐름만 놓고 보면 그래도 좌하기 쪽에 흑의 두터움을 쌓아두고 나서 좌변에서 싸우는 형국이라서 네. 하나, 흑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보입니다. 넷, 5, 6. 뭐 그렇다고 안성준 6단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지금부터의 한 수 한 수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서로 공격하는 자세고 서로 넓기도 하거든요. 누가 먼저 두텁게 모양을 정돈하느냐가 중요한데 넷, 5. 지금 박정환 구단이 붙여서 선택을 한 것도 네. 이렇게 상대의 돌에 기대면서 자신의 형태를 정돈하는 하나의 맥점입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5, 6. 서로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요. 네. 박정환 구단이 저런 식으로 두텁게 정돈을 하고 나면 이 백의 날일자 사이도 사실은 좀 엷은 형태거든요. 20초. 그쪽을 찔러 들어가는 뒷맛 그리고 네. 셋, 중앙 쪽에 대기하고 있던 흑의 벽 5, 6. 안성준 6단도 고민은 깊어집니다. 9. 지금은 딱히 누가 공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간에 빈틈이 있거든요. 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서로 공세면서 동시에 수세에 몰리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재미있는 수가 나왔네요. 네. 그런 흐름이라면 순식간에 뭔가 뒤바뀔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박정환 구단의 착점은 중앙 쪽에 재차 호구치는 좋은 형태와 좌상귀 쪽, 애초에 백이 굳힘이 있던 그쪽으로 삼선을 젖혀서 수를 내려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방금 전에 박정환 구단의 수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네. 이 첫 번째 승부처에서 어쩌면 승부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안성준 6단도 바로 착수를 못했어요. 네. 그 수는 좀 의외였을 거예요. 네. 돌의 형태상 잘 떠오르는 수법은 분명 아닙니다. 20초. 확실히 이 박정환 구단의 둘, 실전적인 셋, 장점이 잘 다섯, 드러나는 한 수가 나왔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양쪽 중에 한 곳을 선택은 해야 되는데 백이 중앙을 지키고 나서 좌상귀에서 수가 나는지를 승부로 걸어갈지 아니면 실전에 선택을 할지 안성준 6단이 고민을 하다가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했고요. 하나, 둘, 이렇게 한다면 셋, 흑도 호구로서 괜찮은 다섯, 형태를 만들 수는 여섯, 있지만 일곱. 네, 지금 저수가 모양은 좋은데 아직까지 흑도 뭐 연결되는 형태는 아니라서 네. 좀 더 봐야 합니다. 중앙은 정말 어느 쪽이 공격을 하는 형태인지 모르겠네요. 복잡한 모양인데요. 잠시 20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래도 흑이 조금 더 힘을 쓰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상황에서 보면은 흑이 좀 위기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뭐 연결 비슷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수 자체가 굴복이고요. 중앙 쪽으로 어쨌든 흑도 공세를 취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네. 일단 중앙 처리가 중요합니다. 실전에는 이쪽을 받아두었는데요. 네. 받지 않았을 때는요. 받지 않으면 이제 여기를 나가서 이쪽에서 승부를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당장 흑이 젖히는 것은 끊어서 이제 여기를 축으로 잡는 것과 이쪽 단수가 맛보기인데 지금 이 부분이 다 흑이 선수라고 본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여기를 끼워 이었을 때 획이 안 받을 수도 없고요. 뭐 이런 부분을 받는다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다르죠. 뒷맛이 굉장히 나쁜 자리라서 네. 일단 이 전투보다는 실전의 전투가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실전에 지금 여기를 두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곳을 백이 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여기를 끊어서 흑이 곤란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를 끊는다면 이것은 박정환 구단이 노리고 있던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네. 흑이 여기를 단수를 쳐요. 네. 그때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백이 따내면 단수를 쳐서 계속 이어야 되는데요. 계속 몰아간다면 지금은 축이죠. 네. 나가도 단수 치고 이쪽에서 치면 축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끊을 때 백도 이곳을 나가야 되는데요. 네. 그때는 여기를 흑이 이어서 이 단수까지 선수라서 안쪽에 수상전을 피할 수가 없고 뒤쪽에 수가 세 수나 있는 흑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전은 그래서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꽉 이어서 여기를 끊는 것과 네. 흑이 그곳을 잇는다면 이쪽 단수 치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흑도 있기 전에 하나 교환을 했는데요. 네, 좀 지금. 우형으로 만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여기를 잇고 단수 친 다음에 붙이면 당연히 백은 틀어막기 때문에 네. 지금 먼저 물어봐서 만약 지금도 틀어막는다면 그때는 여기를 두고 끊을 때 이런 식으로 끊어갈 때 이 교환이 뭐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순간적인 응수타진입니다. 네, 교환을 그리고 해두고 이었고요. 단수를 치고 끊어갔습니다. 네. 이수 자체는 백이 엄청난 굴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두 점을 백이 제압할 수만 있다면 전체적으로 상변에서 좌변까지 돌아간 백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애초에 흑이 삭감을 가서 크게 한 것이 없어요. 네. 앞으로의 이 승부는 이 귀 쪽에 여러 가지 활용을 둘러싼 이 부분의 노림, 그리고 이 두 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를 낼지 이런 쪽으로 승부처가 바뀌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이 두 점을 최대한 활용해 갈 텐데요. 실전에서 보시죠. 셋, 넷, 다섯, 네, 일단 상변 쪽을 먼저 붙였습니다. 여덟, 그쪽도 뒷맛이 굉장히 고약한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견뎌야 하는 안성준 6단과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박정환 구단의 대결이 되었어요. 20초. 하나, 둘, 셋.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뭐 이대로 그냥 정리가 되면 손해만 봤죠. 네, 실리적 손실이 큽니다. 그런데 모양상 백이 더 불안하긴 해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부분적으로는 뭐 삼선 좌측으로 단수를 치면 큰 수가 나진 않는데요. 네, 그쪽에서 큰 수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이런 식으로 교환을 통해서 뭐 상변 화점 자리에 젖히는 뒷맛 그런 것을 엿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좌변 쪽에 잡혀있는 이 흑 두 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가 중요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그럴듯한 수법이네요. 여기서 백이 잘못 받았다가는 단번에 수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젖힌 곳에 한 칸 위쪽으로 삼선으로 받아준다면 네. 하나, 그 받는 수의 두 칸 좌측 삼선에 단수를 쳐서 다섯, 부분적인 여섯, 수가 납니다. 일곱, 여덟, 아홉. 한 점을 그냥 잡는데요. 네, 이렇게 됐을 때에도 어차피 박정환 구단이 상변을 돌파해서 당장 뭐를 하기에는 네. 중앙 쪽으로 흑의 약점이 많습니다. 결국 박정환 구단은 이 중앙의 단점을 지키는 것이 상변 돌파에 이제는 선수가 되었으니까 그런 벽을 바탕으로 해서 좌변에서 어떤 수를 낼지를 궁리를 해야 하는 일곱, 그런 상황입니다. 여덟, 아홉. 그래도 상변 조금 더 두터워진 게 도움이 되겠죠. 좌변의 두 점을 살릴 수 있어야 도움이 되죠. 네. 뭔가 그쪽의 두 점을 통해서 백을 중앙으로 내모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면 셋, 저런 넷, 중앙의 흑의 다섯, 두텀이 별 도움이 여섯, 되지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2번 남았습니다. 안성준 6단은 어떤 걸 고민하는 걸까요? 좌변 쪽에 어떤 수가 있는지를 좀 보는 거죠. 흑 두 점이 움직였을 때 그쪽이 통렬하다면 네. 그쪽을 받고 상변을 돌파를 당하고 상변 쪽에서 이제 승부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상변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네, 아마 웬만한 상황이라면 상변을 받을 겁니다. 과연 좌변에 어느 정도의 네. 수단이 남아 있을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상변을 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박정환 구단이 미룰 수 없고 좌변을 어떻게 처리할지 참 궁금한 상황이네요. 안성준 6단이 그래도 상변을 받았다는 건 아주 눈에 띄는 작전은 없다는 뜻일 텐데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지금 한눈에 좌변에 이렇게 둬서 큰 수가 난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정말 마지막으로 한 템포 쉬어가고요. 네, 이제는 해야 돼요. 네, 이제는 뭘 안 할 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벌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수가 있는지.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재미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 수의 일감은 그래도 맥점인데요. 뭐 사실 저수는 사할 문제 같은 데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적인 하나, 맥점의 형태이긴 한데 그것이 셋, 지금 상황에서도 넷, 통용되는지는 다섯, 좀 더 여섯, 봐야겠죠. 일곱, 여덟, 아홉. 네, 아주 재미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이 다음이 문제거든요. 그래도 지금 교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초. 자, 박정환 구단이 준비한 수는 붙이는 수였는데요. 좌상 쪽 보겠습니다. 다섯, 여섯. 네, 정말 재미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맥은 맥이에요. 이쪽을 이제 붙인 수의 의미는 실전처럼 네. 여기를 이으면 아래쪽을 두다가 다음에 넘어가서 좀 더 안형을 갖추는 형태가 나오고요. 네. 이쪽을 백이 틀어 막으면 그때는 여기를 막는 것이 선수 교환이 되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흙이 한 칸 띄었을 때 막는 것은 나와 끊는 것이 있어서 조금 뒷맛이 나쁘고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만약 이 교환이 없다면 흙이 아래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뚫리죠. 그런데 실전과 같은 교환이 있다면 하나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가능해졌죠? 네, 이제는 당장 어떤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두었다면 뭐 박정환 구단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이쪽을 쭉 돌파하는 것과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중앙으로 백이 탈출을 해야 하는데 네. 애초에 세워두었던 이 벽이 백을 좀 괴롭힐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백은 이어서 받았고, 실전에 날일자를 이 두었습니다. 수도. 네, 이 수와 네.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백이 틀어 막는 자세가 나온다면 네. 여기를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서 뭔가 수상전 쪽으로 갔을 때에도 분명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누가 몇 수 빠른지까지 읽었는지는 약간 의문이고요. 네. 시간도 없었거든요. 글쎄요. 네. 안성준 6단을 일단 위로 붙였네요. 혹시 여기를 두면 이런 수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한 수 한 수가 어려워서 저도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끼우고 이곳을 끊는다면 네. 재차 이 자리를 다시 끊어가서 딸 때 이쪽을 이으면 나가도 끊으면서 수는 나죠. 뭐 이런 것을 보면 아까와 같은 수상전은 피하면서 부분적인 네. 수는 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전은 여기를 두니까 네. 집었고 막았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네. 앞으로는 여기를 단수 쳐서 백은 잇고 흙은 따내고 재차 틀어막는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부분적으로는 되는 거죠? 수가 났죠. 네. 수가 났는데 원래 백진영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가 난다면 당연히 흙이 일단은 만족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체 국면을 봤을 때 지금 패감이 하나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또 박정환 구단의 고민이 될 수 있겠고 만약 패감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제 여기를 잇고 나서 네. 한 점을 끊어 잡는 진행인데 이것은 백이 중앙으로 탈출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약간의 이 약점을 노릴 수 있는 만큼 아까보다는 숨통이 튀었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는 지금 실전에서도 진행이 되었는데 네. 여기서부터의 흙의 선택이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자, 여기 수를 내긴 냈는데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역시 패는 못했죠. 네, 지금 전체를 통틀어 봐도 네. 패감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접패를 걸어갈 수가 없었고요. 안성준 6단 입장에서는 패감이 없는 게 천만다행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마지막. 가능했겠죠. 네. 둘, 안성준 6단도 전투형 바둑이니만큼 다섯, 이 부분전 수익기가 아주 뛰어난 기사입니다. 여덟, 아홉. 그럼 이건 타협인가요? 아니면 획일 실패인가요?
타협에 가깝죠. 그래도 흙이 좌변 자체는 많이 집으로 깼고요. 네. 중앙 쪽의 처리를 좀 더 봐야 정확한 형체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이제 중앙 쪽으로 나올 때 그쪽의 처리가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제 와서는 저 백도를 잡으러 가는 공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박정환 구단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의 활용을 통해 하나, 상변에 떠 있는 이 엷은 흙말을 좀 더 다섯, 안정적으로 여섯, 이 중앙에 두 텀을 쌓으면서 우측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중앙에 이 백의 밭전자 사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뭐 그쪽으로 연결은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20초. 하나, 중앙 날일자 정도 셋, 두면 무난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좀 더 타이트하네요. 한 칸 좌측으로 붙였죠. 저수. 네. 자신의 형태도 완벽하지 않지만 네. 저수로 인해서 백에 연결하는 자세도 좀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나, 백이 늘어서 둔다면 끊어지지 않는 형태인데 나중에 계속 뚫고 나오자 하는 중앙을 괴롭히는 뒷맛이 생겼습니다. 여덟, 아홉. 젖혔는데요. 네, 젖혔어요. 네. 어차피 끊어지진 않는다는 뜻이죠. 흙이 끊을 수 없었나요? 네, 지금은 끊을 수 없네요. 네. 박정환 구단도 그냥 늘어두었는데요. 중앙 쪽 보겠습니다. 안쪽 모양이 문제였을까요? 여기를 끊으면 네. 단수를 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흙이 팩감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가 네, 없는 거네요. 패가 안 되죠. 네. 그럼 여기는 이어야 되고 네. 그때 백이 여기 쌍립을 서면 다음에 백은 이곳을 돌파하는 것과 네. 흙이 이곳을 받으면 여기를 찝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흙이 곤란합니다. 그렇군요. 찝고 여기를 네. 틀어막으면 다 잡히니까요. 네. 그래서 이곳을 끊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네. 끊는 게 안 된다면 역시 느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냥 이렇게 느는 것은 계속 돌파해서 좀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젖히는 수 자체는 좋은 응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한 것은 만약 이렇게 될 거라면 박정환 구단의 이 붙인 선택이 제가 예상했던 이 날짜보다 좋은지는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 갔다면 백이 어떻게 연결을 하죠? 이렇게 가도 백이 뭐 이쪽으로 연결하거나 혹은 이렇게 뒀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당장 찝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순환우기를 해보면 여기를 두고 느는 것이 맞는 행마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이렇게 찝은 수가 되는 거네요. 네,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네. 이쪽을 이제 이었고요. 지금도 아까 비슷한 맥락으로 끊어가는 것은 이제는 이 돌이 있어서 흙이 잡히진 않습니다만 네. 여기를 찝고 이을 때 뒤에서 돌리면서 다 연결이 되니까요. 네. 오히려 흙만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끊지는 못했고요. 박정환 구단이 이곳을 연결을 지키니까 하고 백도 이제는 연결해야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두었습니다. 지금 흙 전체가 못 살아 있어서 지키는 의미이고요. 네. 이수가 없을 때는 뭐 여기를 두면 여기를 받아야 되고 내려서는 거라든지 이런 자리까지 다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손 빼는 것은 이곳에 있는 흙돌 전체가 위험합니다. 결국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집으로는 박정환 구단이 좀 했죠. 애초에 베개 형태였던 이곳을 다 깨 들어갔고 네. 상변은 상변대로 어쨌든 간에 이 삼선 쪽으로까지 눌렀기 때문에 집으로는 좀 득을 봤습니다. 대신에 이제 안성준 6단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의 흙의 열붐입니다. 결국 이 중앙전 혹은 이쪽에서의 이 흙의 초반에는 발전성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 바둑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좌변에서의 공방은 일단락이 됐는데요. 다른 곳으로 또 전장이 옮겨지겠습니다. 네, 전장을 옮기기 전에 부분적인 이득을 계속해서 네,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또 처리를 해두는군요. 네, 그리고 지금 안성준 6단이 찔러 들어가는 저런 부분이 네. 박정환 구단도 참 괴롭습니다. 막상 응수하기가 쉽진 않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좌변이 그러니까 좌변에서 좌하기까지의 그 101점을 잡고 있는 그쪽의 형태가 흑 사활로 본다면 후수한 집입니다. 20초, 그곳이 후수한 집이면 셋, 흑이 쉽게 저 돌을 살린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일곱, 여덟, 아홉. 한번 가일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흑이 좀 위험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쪽의 흑돌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번 가일수를 했는데도 완벽하지 못한 형태일 줄은 몰랐는데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엷은 돌이네요. 좌변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좌변의 이선에 한 점 빵따냄을 한 그쪽의 흑돌이 만약 완벽하다면 지금 일선을 맞고 그냥 한 점을 따내면 살았는데 네. 그곳에 일선에 백이 있는 것이 여덟, 좌변 사활에 대해서 선수입니다. 흑 3번 남았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은 박정환 구단도 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2번 남았습니다. 계속 착수를 하지 못하는데요. 네, 지금은 안성준 6단이 집으로는 약간 부족한 형태인데 네. 좌하기 쪽에 있는 그곳의 흑 대마와 그리고 그곳에 공격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상중앙 쪽에 흑돌을 공격하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집으로 버티는 수를 박정환 구단이 선택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 사활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요. 지금 저곳을 단수 쳤다는 것은 네. 하나 단수 치고 나서 이 좌변의 흑돌을 2선을 넘어가면서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좌하기의 이 흑 대마 전체는 그때 가서 다시 버티겠다는 뜻인데 네. 대단한 배짱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집으로는 뭐 흑이 엄청나게 득을 보고 시작을 하죠. 뭐 어차피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 최대한 버티는 건가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흑이 다 잡혀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 정도군요. 20초. 하나, 네, 박정환 둘, 구단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네. 다섯, 바깥쪽에는 또 백의 철벽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안성준 6단이 좌변을 건드리는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연이어 초읽기를 썼는데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도 제가 그랬듯이 이 형태에 대해서 좀 방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흑의 두터움이었지 않습니까? 하나, 초반에는. 둘, 그랬던 돌이기 때문에 셋, 좀 더 방심이 넷, 있었고 게다가 한 다섯, 수 더 가일수를 했기 여섯, 때문에 일곱, 가일수를 하고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네. 지금은 한 수 삐끗하면 흑 전체가 다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니만큼 뭐 두 선수 모두에게 특히 박정환 선수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래도 방금 전에 둔 넷, 수는 다섯, 방향이 좋아 보이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흑의 저 중앙 쪽 마늘모로 인해서 급소 자리에 있는 101점이 과연 흑의 수중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뭐 부분적으로야 저 101점을 살리는 것은 쉽지만 살리면서 중앙 쪽의 베개 형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둘, 그리고 저 101점이 지금 흑의 수중에 이미 넘어간 돌이라면 그때는 그래도 이 박정환 구단이 베개 포위망을 벗어났습니다. 일단 움직여 보는데요. 네, 일단 뭐 베개 입장에서도 최강의 공격을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봉쇄 상태를 유지하면서 또 이 돌도 살려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정말 복잡합니다. 특히 지금 부분적으로는 흙이 잡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하변 쪽에 있는 흙돌과 뭔가 연관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꿰야 됩니다. 그런데 하변 쪽의 흙돌 같은 마지막 경우에는 하나, 102선에 끊는 것도 셋, 선수고 넷,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섯, 3선 쪽, 여섯, 4선이죠. 4선 쪽에서 단수를 치는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그쪽은 베개 활용이 많거든요. 과연 그 작은 빈틈을 찔러 들어가서 박정환 구단이 이 흑돌 대마를 전부 타개할 수 있을지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까보다는 좀 덜 위험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의 틈이 생긴 거 아닌가요? 네, 아직까지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 형태에서 제가 만약 흙을 들고 초읽기 상황에서 안성준 6단과 싸운다면 저는 살릴 자신이 별로 없네요. 네. 그만큼 위험하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드디어 하변 쪽으로 뭔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서는 흑이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백도 이제는 셋, 이 선을 끊어가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두었을 때 네. 지금 저 한 점을 따내고 반대쪽을 끊었을 때 다 받아주면 그 다음에 백이 중앙 약점을 지키면 흑은 전부 잡혔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의 손놀림도 뭐 그런 식으로 처리는 안 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 과연 어떤 수를 둘, 보고 있을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장면에서 하변의 한 점을 포기를 하네요. 일단 지금의 호구친 수로 인해서 그쪽에 한 집이 확보가 되었고 네. 하변과 좌하기를 맛보기로 해서 마지막
살 수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둘, 두어지고 보니까 박정환 넷, 구단의 선택이 다섯, 정확합니다. 여섯, 그래도 일곱, 손실은 있었어요. 아홉. 하변 쪽의 손실인데 네. 그 과정에서 좌변에서 집으로 꽤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박정환 구단이 대위기 상황에서 간신히 벗어난 그런 느낌은 있네요. 아, 네. 타계를 하긴 했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타계가 이뤄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리고 네. 애초에 좀 위험했던 돌이기 때문에 안성준 6단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강렬한 공격이 없었나 하는 좀 후회가 남을 법한 예, 하변 쪽 진행입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공격을 하다가 하변을 끊었는데 그 타이밍에 손을 빼서 흙이 살지 않았습니까? 다섯, 하변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끊어도 선수가 되는 자리였고요. 네. 그런 것도 아쉽고 그리고 상중앙 쪽의 흑돌이 약했는데 그쪽의 공격을 통해서 좀 더 벽을 쌓았다면 하중앙 쪽 싸움도 실전보다는 나았을 것 같아요. 속기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두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이 공격은 안성준 6단도 후회가 좀 남는 공격입니다. 네.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다 처리가 되고 보니까 중앙에 있는 백돌도 뭐 아주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변에서는 분명 안성준 6단이 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득이 집으로 친다면 제가 볼 때 한 10집 정도 득이고요. 네. 10집 득이라면 좌변을 흙이 넘어간 것만 해도 거의 그 정도 돼요. 그러면서 이 중앙 쪽에서 득을 본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 흙이 살기 전에 하나 단수를 치고 나서 사니까 오히려 다섯, 여섯. 흙이 더 중앙 쪽 처리가 잘 됐습니다. 여덟, 아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안성준 6단이 뭐 확실하다고 보고 공격을 들어갔겠지만 박정환 구단의 정확한 타겟에 휘말리면서 네. 공격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흐름도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원래 이 만만치 않은 흐름에서 하나,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대단합니다. 저는 뭐 도저히 살릴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돌이었는데 귀신 같은 솜씨로 하중앙 쪽 타기에 성공합니다. 게다가 손실도 최소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변에 있었던 101점도 좀 외로워 보이죠. 네, 지금은 안성준 6단이 뭐 살려주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고 이 틀어막는 바깥쪽 형태에 있어서 네. 좀 더 두터운 자세를 갖추고 상중앙 흑돌을 공격할 수 있는 셋, 그런 상황이 돼야 하는데 다섯, 오히려 흑이 좀 활용을 하면서 살고 나니까 여덟, 아홉. 상중앙 쪽의 흑돌을 공격하기에는 베개 형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박정환 구단이 지금 저렇게 강수를 두죠. 네. 우변과 중앙을 같이 공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살려준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네. 이 중앙 쪽의 벽에 마지막. 두터움이 하나, 오히려 사라져버린 둘, 것이 셋, 넷, 다섯, 벽이 여섯, 참 아쉬운 그런 국면입니다. 여덟, 아홉. 그런데 중간에 흙이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기 때문에 안성준 6단이 공격을 한 게 꼭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30초 사이에 모든 것을 읽고 작전을 세울 수는 없고 안성준 6단도 분명 잡으러 갈만 하니까 잡으러 간 거죠.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 제가 흙으로 두었다면 저는 초읽기 상황에서 별로 살렸을 것 같지 않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정환 구단이라서 뭐 이런 타계가 가능했고 대단합니다. 올 시즌 바둑 리그에서 이 박정환 구단과 같은 팀을 이루고 있는 팀원들이
항상 이 박정환 구단이 시합에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네. 항상 이 입에 달고 있던 말이 의심하지 마였거든요. 정말 의심하면 안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뭐 같은 팀원들이 결국엔 이기겠지라는 눈으로 관전을 하잖아요. 네. 아홉, 이 타계를 하는 귀신 같은 솜씨를 보니까 그 팀원들이 그런 말이 나올 만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백이 곤란해진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우변만 놓고 보면 백이 네. 좀 곤란한데요. 상중앙 쪽에 떠 있는 흑돌도 아직까지는 미생이기 때문에 둘, 이제는 안성준 6단이 우변의 활용을 통해서 이 상중앙의 흑돌을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네. 지금도 먼저 물어보죠. 오늘 바둑은 시종일관 전투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급소를 보호하면서 안쪽에 자세를 잡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미생이죠. 과연 우변의 이 백한점을 활용하는 것과 네. 상중앙 쪽의 흑도를 공격하는 것을 안성준 6단이 잘 엮어갈 수 있을지, 셋, 넷, 이 장면에서 실패를 하면 여섯, 그때는 박정환 구단이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홉, 네, 지금은 흑보다는 백이 좀 더 생각할 것이 많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전략적으로 좀 손이 빨리 나가고 있고요. 안성준 6단은 참 생각할 것도 많은데 상대가 저렇게 빨리 두면 괴롭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중앙의 우변까지 다시 또 복잡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 박정환 구단 같은 초일류 기사라고 할지라도 네. 모든 것을 읽고 나서 뭐 이 형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결론을 짓고 둘 수는 없고요. 그냥 형태를 판단을 할 겁니다. 이 형태는 내가 싸울만 하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나서 네. 그때그때 30초 안에서 다음 수 최선을 찾기도 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을 때와 둘, 시간이 없을 때 착수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여섯, 그런 면도 있죠. 여덟, 아홉, 특히 이제 형세를 판단해 봐서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네. 속기기 전에서 간명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시간이 길 때는 어려운 선택을 해도 결국은 시간 사용을 통해서 그것을 커버하면 되지만 속기 상황에서는 어떤 장면에서 어떤 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둘,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자중을 하게 되죠. 다섯, 네, 박정환 구단이 지금 중앙 쪽을 밀어간 것도 상중앙 쪽의 흑돌이 약간 떨려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변 쪽을 받으면 네. 백이 두 점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흑의 밭전자 사이를 갈라서 그쪽도 뒷맛이 나빴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네, 우중앙 쪽 그리고 중앙에 흙까지 걸려있는 형태인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곳의 흑돌이 네. 거의 살아있긴 합니다. 흑은 여기를 둬서 안에서 사는 것과 이쪽을 젖혀서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백돌이 계속 이런 곳에 많이 오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처리가 끝난 상황은 아니고 또
백이 여기를 늘어서 네. 이쪽을 가른 후에 뭔가 뒷맛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 박정환 구단은 이쪽의 사활, 그리고 이쪽의 뒷맛,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이 여기를 붙여서 부분적으로 바로 수를 내는 그런 것을 모두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네요. 네, 지금은 복잡합니다. 네. 일단 실전에 여기는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가장 급한 자리이긴 하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성준 6단이 과연 이 밭전자 사이 그리고 애초에 붙여져 있는 이 돌을 이용해서 네. 뭔가 벽을 쌓고 이 흑돌을 잡으러 가는 그런 쪽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을 일단 먼저 갔고요. 네, 이쪽을 밀었고요. 지금 이곳이 보시면요. 여기를 두면 흙이 나와서 끊는 형태였는데 여차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네. 부분적으로는 뭐 한 수 부족입니다만 이쪽이 다 선수가 되고 또 여기도 뭐 선수가 통하면 이 흑돌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쪽을 잡으러 갈 때에도 네. 그쪽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엮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왠지 당장 이곳을 가기에는 너무 형태를 결정짓는 느낌이 나서 네. 백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우측에서 건드리겠죠? 네, 뭐 이곳이나 혹은 지금은 이런 정도는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둔다면 자체로 약간의 수는 날 것 같은데 수를 네. 내고도 이미 이쪽으로 다 지켜진 마당에 이것은 만족스럽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앙으로는 또 흙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실전은 지금 역시 중앙부터 네, 가릅니다. 가르고 나왔고 네.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나오지 못한 것은 뭐 나올 때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이 두려웠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나 여기를 두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백이 벽을 쌓고 흙을 잡으러 오는 그런 진행이 좀 두려웠습니다. 중앙으로 받았는데요. 네, 중앙으로 받고 지금 네. 여기를 느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죠. 다시 안성준 6단 이쪽을 늘면서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것과 네. 이쪽 준동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쪽에서 거의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변 쪽 누가 더 정확한 수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박정환 구단이 그냥 단순하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전에 지금 하나 응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중앙 손을 뺄 수 있나요? 손을 안 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사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다섯, 우변도 문제고요. 여섯, 일곱. 일단 우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곳을 하나 호구쳐 두고 마치 오목과 같은 형태로 연결을 해 둔다면 우변 쪽에서는 흙이 뭐 더 이상 걱정거리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쪽에 있는 흑돌을 백이 잡으러 갔을 때 대마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역시 대마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지금 하나, 둘, 셋, 흙이 어떤 좋은 수가 나오지 않으면 좀 곤란한 장면이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자, 단순히 연결을 하진 못했고요. 아까 이 좌중앙 쪽에서 싸울 때도 흙이 꽤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더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위험합니다. 다섯, 지금 여섯, 안성준 6단이 일곱, 여덟, 상중앙 쪽에 흑돌을 잡으러 가는 것과 우변 쪽에 이 우상기와 중앙에 있는 흑돌이 연결되지 않도록 밭전자 사이를 가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을 맛보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을 박정환 구단이 모두 커버해내지 못한다면 지금은 네. 다시 한번 박정환 구단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런데 방금 전에 하나 나가둔 수로 인해서 뭔가 그럴듯한 형태가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 돌마저 여섯, 타개내면 정말 타개 일곱, 귀신입니다. 여덟, 아홉.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자, 중앙 쪽 다시 보겠습니다. 네, 뭔가 만들어낸 것 같네요. 일단 이 상황에서까지만 네. 해도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가 되어서 네. 좀 곤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살기 전에 계속 이쪽을 건드렸거든요. 네. 여기를 두고 호구를 쳤죠. 만약 백이 그냥 틀어 막았다면 네, 그때는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받아주고 잡으러 갈 때 여기를 끊고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백도 이곳은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고 이 아래쪽에 한 칸 띄는 이 부분에서의 승부로 갔을 겁니다. 백도 약간 엷은 의미가 있어요. 네, 꽤 얇죠. 네. 이것은 백도 자신할 수 없는 싸움이고요. 그래서 안성준 6단도 이 빈 삼각을 둔 것이 그런 맥락입니다. 네. 이제는 여기를 받으면 잡으러 가서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어도 여기를 받았을 때 아까처럼 흙이 뭐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아무런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또 이 빈틈을 찔러 들어간 것이 박정환 구단이 먼저 여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기를 나갔죠. 네. 먼저 여기를 나가서 백이 지키니까. 네. 지금 그냥 두면 아까와 비슷한 형태인데 네. 이 타이밍에 그리고 젖혔어요. 오히려 지금 백을 괴롭히러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글쎄요. 지금 이 두 점이 끊어도 두 수거든요. 지금 여기를 끊기에는 수가 백이 너무 없어서 네. 그리고 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끊을 때 뒤로 조여 붙이고 살면 양쪽이 모두 완벽하잖아요. 네. 이것은 안성준 6단이 잘 안 될 것 같고요. 실전은 여기를 그래서 먹여치고 최대한 뭔가 괴롭히는데 결국 이렇게 지키고 나서 보니까 일단 우변은 흙이 완벽합니다. 네. 결국 이 돌이 연결하는 것을 보고 아직 여기를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중앙의 자충을 이용해서 박정환 구단이 다시 한번 귀신 같은 타개를 보여줍니다. 이건 다 해결이 된 거네요. 네, 지금 뭐 따내고 사는 것까지는 진행이 되었는데 네.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부분에 수가 나지 않으면 이건 뭐 100% 흑승이네요. 네. 자, 박정환 구단이 다시 한번 좋은 타개를 보여줬는데요. 실전 보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성준 6단이 오늘 봐도 이렇게 지면 굉장히 허탈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자신이 장기로 하는 전투와 공격에서 완패를 당하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게다가 박정환 구단이 뭐 끝까지 타이트하게 네. 우상기를 받고 있습니다. 뭐 우상에서 우변까지 이어진 모양에서 백이 뭔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두 번의 큰 공격을 통해서 백이 아무것도 못한 거죠. 네, 그렇죠. 게다가 오히려 우변만 잡힌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꽤 큰 수를 내야 백이 역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형세가 흑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번 흔들어 가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최대한 좀 정신없게 만들어서 수를 내봐야 되는데요. 우상기 쪽에 마지막 수를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놨고 셋, 넷, 하지만 그 정도로 부족하다고 다섯, 본 안성준 6단. 여섯, 일곱, 이번에는 우하기까지 여덟, 건드립니다. 아홉. 지금 두고 있는 부분에서 수가 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네. 치명적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하기 한 번, 우상기 한 번. 굉장히 바쁜데요. 흙이 아주 맛이 나쁜 형태는 아니죠? 지금 우상기는 수는 납니다. 네. 그것도 사실 뭐 평소라면 꽤 큰 수가 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우변을 잡고 나서 좀 안전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둘, 셋, 넷, 어느 정도의 수는 내주더라도 일곱. 흙의 우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흙이 이은 자리가 선수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 백의 아픔이네요. 상중앙 흙돌을 사는 과정에서 네. 마지막에 흙이 한 집을 내고 살았잖아요. 그곳이 절면 자충을 만들면서 여섯, 지금의 저 끝내기를 선수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홉. 네, 여기는 흙이 이어주더라도 어차피 백이 가일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당장 이을 수도 있고 나중에 네. 이제 팩감으로 이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크게 중요한 곳은 아니고요. 둘, 셋, 당장 있네요. 여기서도 백이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네. 중앙 쪽은 어떤 수가 있을지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수읽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어려운 수는 아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받았습니다. 만약 백이 받지 않았다면 하중앙 쪽에 이 백도를 양분하고 있는 흙 두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하나 찌르는 것이 선수죠. 그곳을 찌르고 나서 이 백의 두 칸 사이를 갖다 붙이면 흙이 쌍립의 형태로 백 전체를 끊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박주환 구단도 우세를 확신하면서 좀 쉽게 마무리를 서두르는 모습이고요. 우상은 어느 정도 내주고요. 하지만 우변 워낙 큰 집이 만들어졌죠. 네, 지금은 흙의 우세는 불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체 집을 계산해 보면 흙집은 네. 한 74집 정도 나고 있고요. 백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중앙 쪽에 지금 흙이 이은 그쪽을 제외한 백의 집이 한 55 정도입니다. 약 반면 20집 정도 차이가 나고 네. 이제 그쪽에 하중앙 쪽에 집을 기대봐야 하는 국면인데 그곳의 집마저 지금 박주환 구단이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중앙의 백의 형태도 굉장히 엷은 형태이기 때문에 네. 여덟. 네, 지금은 박주환 구단에게서 큰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바둑은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뭐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다는 건데요. 네, 끝까지 백을 괴롭히네요. 그리고 지금 그 수로 인해서 네. 아예 백이 잡혔네요. 지금은 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단이 지금도 통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도 네. 중앙을 이 백의 두 칸 사이를 붙이면 쌍립의 형태로 백을 끊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그리고 반대쪽 끊는 것까지 맛보기가 되어서는 백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여섯. 네.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이미 집으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고요. 네. 네, 이제 이 좌기 쪽, 네. 그쪽에 있는 흑 대마를 잡으러 갈 때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둑판에서 수순을 많이 앞으로 돌려야 될 거예요. 네, 박정환 구단 안성준 6단에게 승리하면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안성준 6단 그 어느 때보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판일 거예요. 네.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서 상대에게 압도를 당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충격이 큰 한판입니다. 네, 이 만화 중에 톰과 제리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오늘 봐도 딱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네, 안성준 6단은 계속 상대의 도를 쫓았고 네. 박정환 구단이 계속 도망을 쳤는데 오늘은 이 도망을 쳤던 박정환 구단이 멋진 타격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장식합니다. 네, 오늘 박정환 구단의 수일기 정말 좋은 바둑 감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서도 KBS 바둑왕전의 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인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